지금 이 영상을 틀었다는 건 아마 오늘 밤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 거겠죠. 혹은 그냥 마음이 조금 복잡해서 조용한 목소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만으로 이미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부담 없이 그냥 조용히. 밤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생각이 밤이 되면 갑자기 크기가 몇 배가 되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그때 했던 말, 하지 말 걸 그랬던 행동들. 낮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밤이 되면 자꾸 돌아와요. 마치 조명 하나 달린 작은 무대 위에서 그 생각만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밤이 되면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잠잠해지거든요. 소리도 줄어들고 할 일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들고 그 대신 내 마음의 소리가 커져요. 낮에는 바쁘니까 못 들었던 말들, 못 느꼈던 감정들, 미뤄둔 걱정들. 그게 밤이 되면 조용히 올라와요. 그래서 불면의 밤은 어쩌면 마음이 지금 좀 봐줘라고 살며시 알려오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어둠이라는 건 참 묘해요. 어둠은 마음과 신체가 건강한 사람조차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빛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더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고 마음은 자꾸 무언가를 상상하게 되죠. 그게 원시 시대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본능이래요. 어둠 속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 있는 건 위험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생각들이에요. 어둠을 인정하면 어둠이 무섭지 않아져요.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걱정을 밀어내지 않고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걱정은 조금씩 힘을 잃어요. 불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걱정이라고 하죠. 근데 그 걱정이 대부분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하죠.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일 때도 많아요. 잠이 안 오니까 머릿속이 쉬지 않아서 걱정이 더 잘 떠오르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뇌가 예민해져요. 낮보다 더 많은 걸 기억하고 더 많은 걸 끄집어내고 더 많은 감정을 불러와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니까 불안해지는 것일 때도 많아요. 걱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그게 마치 지금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내일부터는 잊어버릴 생각 들릴 때가 더 많아요. 밤이라는 공간이 생각을 크게 만드는 거지 내가 큰 걱정을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걱정거리가 정말 많아졌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친정, 시댁, 친구, 지인들까지 남편과 두 딸들의 인간관계까지도 내 범주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내 걱정보다는 가족들 걱정으로 인해 잠을 못 자게 된 상황들이 많아졌어요. 가족 중 누가 큰 병이 걸려서 아프면 모든 걱정거리가 그곳으로 가 있고 내 생활까지 하면서 주변 모두 신경 써야 하는 게 참 벅차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고 체력도 좋고 누구보다 건강했기에 잘 극복하고 이겨냈지만 사실 너무 건강한 나였기에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내일 해야 할 일 준비 다 했나? 라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지지 않고 아이 준비물은? 로 이어지고
또 저번 주에 했던 실수로 이어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하나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그 걱정이 또 다른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새벽 3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걱정하는 습관이라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라는 건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주는 것이 도움이고 힘이 되는 건데 나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기 전부터 내가 먼저 판단해서 미리 도와주고 나 혼자 상처받고 그런 삶이 반복됐었어요. 정말 배려가 독이 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나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한, 남에 의한 삶을 살게 되다 보니 실제로 어느 순간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나에게 남은 건 뭘까 싶었어요. 그 많던 만남과 인연들도 어느 순간 소홀해지고 멀어지게 되었어요. 밤에 누워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애쓴 건데 왜 남는 게 없을까? 내가 그렇게 신경 쓴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그때는 그게 내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은 거였다는 걸. 남을 위해 내가 사라지면 결국 남는 건 텅 빈 나뿐이라는 걸. 나는 예전에 잠을 정말 못 잤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잠을 깊게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 몸이 늘 경계 상태였거든요. 신생아 때부터 자다가 조금이라도 눌릴까봐, 혹시라도 내가 잠결에 아기에게 닿아서 깰까봐 너무 조그맣고 약한 존재이기에 엄청 조심스러웠어요. 밤에 아기 옆에 누우면 아기의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들렸어요. 들숨 날숨 그 작은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아기가 감기에 걸린 날이 있었어요. 열이 나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시간별로 열을 재고 약 먹이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옆에 수첩에 시간별로 아기의 상태를 기록해뒀었어요. 밤 10시 38.2도, 밤 11시 30분 38.5도, 새벽 1시 38.1도, 새벽 3시 37.8도. 그 수첩에는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내가 깨어 있었던 증거였고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는데 아기는 여전히 뜨거웠고 나는 계속 물수건을 적셔서 아기의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아기가 미세하게 뒤척이기만 해도 자다가 바로 깨서 아기를 볼 정도로 감각이 예민해졌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민감성이 뛰어나게 됐어요. 모성애가 강한 걸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몸이 스스로 센서를 켜둔 거죠. 아이가 조금만 뒤척여도 깼고 기침을 해도 깼고 숨소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깼어요. 혹시 아플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내가 자는 동안 아이가 힘들진 않을까? 엄마로서의 마음은 늘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 시기는 아이들보다 내가 더 예민한 센서가 되어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잠든 밤이 되면 비로소 내 시간이었고 그 잠깐의 시간을 붙들고 싶어서 더 늦게 자곤 했어요. 새벽이 되어야 내가 나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필요한 시간들이었어요. 엄마로서 버티기 위해 필요한 나만의 공간이었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내 수면 리듬은 완전히 바뀌었고 몸은 늘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더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더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불면은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크고 난 뒤에는 그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내 몸이 그 시간대를 기억해서인지 계속 짧은 수면으로 살다 보니 내 몸이 피곤함을 더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잠을 못 자면 마음이 약해져요.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정말 몸의 문제예요. 잠이 부족하면 뇌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걱정도 크게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긴장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뛰어요. 약해진 내 몸은 걱정과 불안을 자주 느끼게 했고 실제 걱정될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나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자책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지친 몸의 반응이었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세상이 더 위험하게 보였던 거죠. 이걸 알고 난 뒤로 나는 나를 덜 탓하게 됐어요. 아, 그냥 내 몸이 피곤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안이 조금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순간이 있었어요.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손목이 부러지면서 수술을 하게 됐고 입원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때 고통을 오롯이 느끼는 경험을 했어요. 통증도 심하고 마음도 아프고 외롭고 병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가끔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깁스한 손목은 무거웠어요. 그 무게가 마치 내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밤들은 정말 길었어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나는 천장을 보며 그냥 있었어요. 그때 책을 읽었어요. 어둠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주었어요. 불안한 내 마음도 불안하다고 인정해주고 무섭다고 말하고 그때 정말 솔직한 내 감정들을 그대로 나에게 들려주고 내가 들어주고 혼잣말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많이 아프지? 괜찮아. 지금은 그래도 돼. 지금은 아파도 돼. 참지 않아도 돼. 그 순간들을 견디면서 나는 어둠이 무섭지가 않게 됐어요. 어둠 속에서 나를 마주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둠이 나를 보듬어주는 것 같았어요. 잠 못 이루던 시절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불을 끄고 누워서 억지로 생각을 끊어보기도 했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도 했고 명상을 억지로 해보기도 했고 근데 희한하게 억지로 하려는 노력들은 전부 거꾸로 갔어요.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멈추려 할수록 더 나타나고 조용히 하려 할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감정은 없애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가게 해야 하는 거구나. 감정을 없애려고 하니까 더 감정이 힘들어지고 그걸 그냥 있구나 하고 바라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건 참 단순하고도 섬세한 존재예요. 마음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보고 잘 먹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보고 혼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상상도 하고 그랬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만약 저렇게 되면? 그럼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걱정이 조금씩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대비책으로 바뀌었고 대비책이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나는 일기 쓰는 걸 좋아해요. 정확히 말하면 정리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밖에 꺼내놓기 위해 쓰는 느낌이에요. 감정을 글자로 적으면 그 감정이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안에 꽉 차 있던 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 느낌.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어느 날은 일기장이 없어서 아무 종이에나 감정을 막 적다가 그 종이를 구기고 버리기도 했는데 그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일기에 내 감정을 담아내고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느껴주고 그랬더니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는 게 느껴졌어요. 감정은 이해해주는 누군가보다 먼저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공간을 원해요. 그게 종이든 일기든 메모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감정을 조용히 들어주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나는 누우면 잘 자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예전의 나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특별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연습을 매일 조금씩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걱정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않고 불안이 오면 싸우지 않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같이 있어줬어요. 그 시간이 쌓이니까 내 마음은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게 되었어요. 예민함은 경계 때문에 생겼고 그 경계가 사라지자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졌어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잠에 대해서는 예민함은 사라지고 그냥 누우면 바로 잠이 깊게 드는 내가 됐어요.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살금살금 조용히 와서 어느 날 문득 아, 나 이제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살면서 말 못할 사정들, 아픔들, 슬픔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순간들을 나는 견뎌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말 못할 밤들을 수없이 견뎌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아무도 모르는 아픔,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그걸 혼자 안고 이 밤을 견디고 있을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오늘 잠이 오지 않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끝나도 바로 잠들지 못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잠이 안 오는 밤은 실패가 아니에요. 몸이 고장나서도 아니고 마음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그저 오늘의 마음이 조금만 더 내 이야기를 들어줘 라고 말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지금 잠들지 못해도 괜찮고 조금 더 깨어 있어도 괜찮아요. 이 밤도 지나고 또 아침이 올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밤을 비슷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오늘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밤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인사해 주세요. 그 인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줍니다. 감사합니다.